여러분, 단 하나의 생각 때문에 수천 명의 목숨을 잃고 한 왕조의 운명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뒤바뀌어버린 사건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칼과 창이 아니라 철학이 일으킨 조선 최악의 피바람, 그 거대한 정신적 쿠데타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조선 역사,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사건만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권력 다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멀쩡한 사람들을 기꺼이 악마로 만들어버린 뭔가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었던 걸까요? 1000명. 이 숫자가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입니다. 1589년 기축옥사 단 3년 만에 희생된 사람의 숫자예요. 칼에 목이 베이고 끔찍한 고문 끝에 죽고 저 멀리 유배 가서 병들어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당시 조선의 네로라 하는 엘리트 천여 명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좀 충격적이실 거예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배웠던 4대 사화 있잖아요. 그 희생자를 전부 다 합쳐도 40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기축옥사, 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 3배가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그냥 숙청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절멸에 가까웠죠. 도대체 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좋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시간의 먼지를 싹 걷어내고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589년 조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축옥사. 모든 것의 시작은 정여립이라는 한 천재학자가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 이거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반역자 한 명 잡겠다고 시작된 수사가 순식간에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동인 세력 전체를 겨누는 칼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3년 뒤 동인의 핵심 인물들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전멸당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 끔찍한 사륙의 배후에는 사실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충돌, 두 거대한 철학이 서로의 존립을 갈고 맞붙은 사상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상계를 지배하던 두 거인, 바로 퇴계의 이왕과 율곡 이이입니다. 퇴계의 제자들이었던 동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절대적인 원칙, 리가 있다고 믿는 원칙주의자들이었어요. 반면에 율곡을 따르던 서인은 원칙도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 기에 맞게 대처하는 게 먼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죠. 뭐랄까, 이상을 따르는 동인과 현실을 중시하는 서인의 대결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동인은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서인의 철학을 그냥 고리타분한 학자들의 말싸움, 학문적 견해 차이 정도로 아주 가볍게 본 거예요. 그 생각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고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이기이론론이라는 언뜻 듣기엔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철학이었습니다. 이상리와 현실, 기는 하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현실에서 이기기 위해 하는 행동이 곧 정의로운 행동이다 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게 현실을 위한 최선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만능 정당화 카드가 생긴 셈이죠. 자, 그럼 이 고상한 철학이 어떻게 피비린내는 살육의 도구로 변질되었는지 그 범죄의 재구성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을 뒤흔든 정신적 쿠데타의 전말입니다. 서인 세력의 전략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1단계, 낙인 찍기. 정적인 동인을 나라의 현 시기를 망치는 역적으로 딱 규정해버려요. 2단계, 명분 쌓기. 저 역적들을 제거하는 건 나라를 구하는 현실적인 조치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정당화. 자신들의 철학, 이기이론론을 딱 꺼내듭니다. 현실을 위한 행동이 곧 정의다. 이 한마디로 잔인한 정치 보복은 숭고한 도덕적 의무로 완벽하게 둔갑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고 굳게 믿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철학적 면죄부의 힘입니다.
이제 서인들에게 피 묻은 칼은 정의의 검이 된 거예요. 그들은 아마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권력욕이 아니야. 나라를 구하는 신성한 의무일 뿐이야. 이 무서운 자기 확신은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이라는 브레이크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분석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한 이 이야기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주장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표현 아닙니까? 현실과 욕망을 상징하는 기이가 이성과 원칙을 상징하는 리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린 사건. 그렇습니다. 기축옥사는 왕궁을 점령한 쿠데타가 아니었어요. 조선 지배층의 정신세계 그 자체를 점령해버린 쿠데타였던 겁니다. 이 정신적 쿠데타는 조선의 정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사건 이전, 조선은 어쨌든 왕이 중심인 왕권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기축국사 이후 권력의 저울추는 완전히 신하들에게로 기울어버립니다. 이른바 신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왕은 그저 신하들 사이에 줄다리기를 중재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고 현실과 힘의 논리, 계시기가 조선을 지배하는 새로운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축옥사의 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피는 거대한 강이 되어서요. 이후 300년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은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왕은 사라지고 신하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300년간 이어졌습니다. 둘째,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이는 끔찍한 비극, 바로 사도세자 사건까지 벌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원칙과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외치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조선은 오직 힘과 욕망의 논리만이 판치는 기의 세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인들은 자신들의 안일함에 대한 끔찍한 청구서를 받게 된 거죠. 그저 말싸움일 뿐이라고 무시했던 하나의 생각. 그 생각을 얕본 대가는 수천 개의 목숨과 300년의 뒤바뀐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편의 정신적 쿠데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400년 전의 이야기는 지금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상이, 하나의 이념이 정말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